9.11 테러가 발생하고 1년 반이 지난 2003년 3월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서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주가가 2007년까지 4년 동안 이어졌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사건이 주가의 방향을 바꾸는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미국 대선 직전에 상승을 시작한 주가가 현재까지 거침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주가의 방향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두 분께 한번 이 부분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두가 그 대선 이전에 짜놨던 시나리오 모든 것이 다 맞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미국 주가가 크게 상승한 원인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부터 한번 말씀 좀 주시죠. 앵커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예. 관성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관성의 법칙이요. 주가가 뭐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지만 예. 시장은 좀 계속 오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올라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고 주가는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싶어 한다. 좀 지금 조정 보일 생각은 그다지 없다. 굳이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매우 그 상황을 예. 그 좋은 쪽으로만 지금 그 해석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가령 뭐 해가 바뀌어서 2021년 되면 뭐 이제 저기 그렇죠. 바이든이 또 됐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재정 정책도 더 늘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바이든의 또 뭐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악재도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이제 조금 더 투명해지고 확장되고 또 바이러스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올해 전체를 놓고 보면 바이러스가 오히려 과감한 재정 정책이나 또 제로 금리를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는 뭐 시장에 뭐 그다지 나쁠 것도 없다라고 이제 시장은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선거 자체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 주도주가 조정을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무너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업종 간 또 여러 가지 스타일 간 이런 순환매 또 내지는 뭐 키 맞추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센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시장 상승에 대해서. 저도 뭐 11월 전망자료를 쓸 때 소음과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예. 선거 자체가 소음으로서 좀 분류가 되어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쨌든 지금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어 가고 있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했다면 이 투표는 그 미국에서는 안정을 선택했다라고 표현을 했을 거고요. 그랬겠죠. 그리고 예, 지금 예, 이제 예. 바이든 후보가 승리 선언을 하면서 지금에서의 변화는 뭔가 새로운 개혁, 변화를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장 친화적인 또 좀 과하게 좀 표현하더라면 조금은 편향적인 시장 해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서로의 방식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 후보 모두 경기 침체에 빠진 미국 경제를 살려야만 한다라는 목적의식은 분명히 같았었을 거기 때문에 뭐 시장은 최대한 친화적으로 그 반응을 보여준다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이후로 다소 좀 유동성 환경이나 어떤 특정 주도 산업 등에 대한 변화가 조금 경직되는 반응 등을 보여왔었고 예. 지난 10월 이후로는 미국 장기 금리가 오르면서 이 채권과 주식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에 조금 빠져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다시금 위험 자산 선호를 알리는 리스크온 신호가 나와 주었었다는 점 등은 올해 연말 장세를 대비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다시 또 리셋 시켜간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뭐 잠시 그 PB 팀장님께서 17년도 초반 분위기를 말씀을 주셨었는데 예. 당시에도 그런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거든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거 뭐지? 전혀 예상치 않았었던 상황에 한 2달 정도의 혼란기를 겪어 왔었지만 오히려 17년도 이후로 우리가 눈으로서 확인되는 여러 확장 국면 진입에 대한 시그널, 거기에 또 미국 주식시장이 반응하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1년 내내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왔었는데 예. 그런 과거의 학습에 대한 기억들이
현재 또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조금 더 키워준 결과가 오늘까지 시장의 반응이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으로는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 주가는 지금하고 똑같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건 아니면 상하원을 모두 다 민주당이 다 갖고 갔건 그러고 상관없이 아무튼 시장은 지금처럼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한참 내리고 막 이럴 때 주가가 막 올라가면 그러면서 이제 FOMC 회의가 열리면 그때 금리를 내리면 금리를 내렸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이제 금리를 올리면 미국 그 경제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좋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답은 똑같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대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보면 답은 하나로서 정해져 있었던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시장 내에서 지켜봐야 될 게 이제 기술주입니다. 미국에.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주도력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그런 그 탄력성을 갖고 있었지만 의외로 굉장히 큰 폭으로 지난주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주 흐름과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센터님서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에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거다. 현재 바이든 이제 대통령 지명자죠. 이 부분이 뭐 그 기술주들에게 다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지만 그런 정책 방향에 어느 정도 기업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현재 여러 그 세수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 바이든 캠프에 가장 많이 또 후원금을 낸 것이 실리콘밸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 등을 전혀 또 무시할 수 없는 데다가 현재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고용인데 현재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창출 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하이테크 기업들뿐이라는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이들의 처우 상황이라든지 어떤 노동 환경이나 처우 조건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야 하는 노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에 대한 어떤 독점 소송이나 여러 가지 또 증세와 관련된 부분, 법인세 인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데 하이테크 기업들이 그런 변화를 그냥 방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뭐 정부가 저런 식으로 정해졌으니까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기업을 분사한다거나 아니면 성장 가치가 큰 적자 기업을 인수를 해서 법인세에 대한 부담을 감면시키게 되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분명히 남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주도력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만은 분명히 않을 것이다. 문제는 그 아이템을 언제쯤 꺼내드느냐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주가의 움직임, 또 기술주들의 움직임 및 언택 관련주들은 공교롭게도 오늘 대부분 다 보합세에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주도주의 손바뀜이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상당히 시장 체력이 다시금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순환의 의미가 조금 더 짙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술주에 대해서. 네, 기술주가 다 좋죠. 뭐 지금 지난 2009년 정도부터 이제 미국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시장을 이끈 주도주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예, 주도주였고 이익으로 보면 주당 순이익 EPS 기준으로 4배가 올랐습니다. 예. 지난 10년간. 그리고 기술주 전체 IT, 특히 IT 업종이 시장 전체에서의 어떤 비중이 그림 보시면은 IT 정보통신 업종, 테크 업종의 전체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예. 2000년 3월 그러니까 닷컴 버블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그 많이 오른 이유가 이익이 많이 증가했다. 예.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뭐 당연하고 아름다운 그림인데 문제는 이제 주가가 비싸졌냐. 그래서 좋은 걸 충분히 반영하고도 남아서 비싸졌냐. 저는 뭐 지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게 비싸졌다. 비싸졌는데 왜 조정을 지금 안 보이냐. 꼭 비싸졌다고 조정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 비싸진 다음에 조정을 보일 수도 있고요. 문제는 더 비싸진 다음에 조정을 보이면 더 많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조정의 시점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비싸졌다라는 팩트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얼마나 비싸졌냐, 얼만큼 쏠렸냐, 어느 정도 좀 무리하게 올랐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은 지난 5년 전에 빵 4종목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이 5개 종목의 S&P 500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한 10% 조금 뭐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이 한 25% 살짝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10분의 1에서 거의 한 4분의 1 수준까지 지금 이 5개 종목들이 올랐다. 근데 얘네들이 가장 성장성이 높고 또 이익도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시비를 걸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제는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정을 보일 경우에 이익이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친다든지 뭐 악재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조정을 보이면 전체 시장 뭐 이들뿐만 아니라 상위 한 30개 종목의 비중이 거의 50%거든요. 시장 예. 전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가총액 50%를 차지하는 상위 30개 종목의 주가 조정이 뭐 10%가 일어나면 주가는 금방 뭐 큰 폭으로 조정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20%가 예, 예. 조정 보이면 시장 전체가 10% 조정을 보인다든지 뭐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쥐고 있는 게 특정 종목, 특히 시가총액 상위의 이런 기술주, 시장 주도주였다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특히 내년 상반기에 전체 시장을 이들 종목들이 쥐락펴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약간의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그러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예. 점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드리기 전에 뭐 공약이라던가 내지는 그 경기 부양 대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러한 시나리오는 저희가 아무튼 뭐 지난주 한 주 내내 계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새롭게 앞에서 우리가 이 바이든 그 당선자가 그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이제 코로나19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바뀌고 특히 이제 1월 말에 그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통제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해야만 될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 방안은 어떤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왜 이제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이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우리가 상장 기업에서 대표이사가 바뀔 때 빅베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어려운 거는 다 전임자에서 시작하면서 다 털어버리는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에도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본인 취임하기 전에 취임하는 시점에 신규 발생자 수가 한 2만 명 정도로 떨어지면 가장 좋은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걸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센터장님부터 한번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은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책만을 가지고 나서 접근하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권 이양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노이즈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다뤘었던 것에 대한 문제를 조금 바꾸려 하는 메시지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거는 또 큰 그림에서 보게 된다면 앞서 정책 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었지만 과연 바이든 시대를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부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연 이제 오바마 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보냈었던 바이든 그 당선자이기 때문에 과연 오바마 어게인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게 될 것인가. 하지만 본인의 또 색깔을 강조하려면 오바마 정부 시절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다시 또 꺼내들 수만은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좀 잘못 따라왔었던 부분 등을 얼마나 부드럽게 바꾸려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바이든 정부의 초반부에 다뤄지게 되는 부분은 트럼프 프리미엄과 트럼프 로스트에 대한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예. 분명 트럼프 정부에서 잘했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얼마나 계승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트럼프 정부 4년 동안에 미국이 후퇴했었던 부분 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후퇴한 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 바이든 정부 임기 초반에
첫 번째 숙제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여러 어떤 교육 조건 등에 대한 변화, 또 어떤 건강 관리 체계 등에 대한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다뤄지게 될 가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자 수를 혁신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과연 바이든 후보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당장 20년도뿐만 아니라 21년도 미국 정부 예산에서도 오바마 케어나 이런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갔거든요. 예. 그 메시지들을 자꾸 이제 날리게 될 겁니다. 결국은 올 연말과 내년 초 사이에는 그런 정책 기조에 대한 변화,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조금 놓쳤었던 것들 이거를 복구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기대 요인 등이 주식시장에서는 반응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정책으로 일단 향후 정책으로 접근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경제 통제를 굉장히 강화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 바이든의 초기 지금 내년 1월 20일에 이제 취임할 즈음에 그림은 그 숫자 자체, 확진자의 숫자나 미국 내 감염자 수의 숫자 자체를 잡는데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것은 기존의 트럼프의 잘못된 어떤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정책의 어떤 그 연장선상 결과물, 그 후유증이기 때문에 물론 잡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그림, 뭐 집권 이후에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오바마 케어를 계승하는 또는 뭐 약간 변형된 그러한 보건 서비스의 확대. 아무래도 이 바이든 정책, 민주당의 정책의 어떤 초점은 중산층이 안정된 경제 활동을 보이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도와주는 정부가 지원하는 쪽에 모든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문제는 지금 코로나19를 지나치게 조기에 잡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경제가 망가지고 그리고 자칫하면 좀 트럼프의 기존 색깔을 지우고 가야 되는데 지우고 가지 못하는 그런 약간 모순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서둘지 않을 것이고 서로 단기간에 조금 경제 활동이 악화되더라도 일단 코로나19를 철저하게 봉쇄하면서 잡으려고 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단기적인 어떤 미국 경제 락다운이라든지 그에 따른 경제 활동의 어떠한 그 부정적인 어떤 결과물들은 감수하고 가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초기에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아무튼 환자 수를 급격하게 낮추기 위한 경제 통제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고 대신에 계속해서 아무튼 본인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보여줘야 될 공약, 이 정책 방향 그 안에다가 녹여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두 분 모두 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